잘 들어오셨습니다. 코스닥에 대한 상승 재료들을 많이 찾고 계실 텐데 오늘 상승 재료에 대해서 충분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시고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종목 왜 이렇게 안 가?"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보시게 되면 4월 달부터 꾸준하게 코스닥 지수가 하방 압력을 받고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4월 달 지금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음 여기 부분이 4월 달이죠. 여기 4월 달에서부터 5월 달 그리고 6월 달 지금 현재에 대한 7월 달의 시작까지도 뚜렷하게 코스닥 지수가 상승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려 하방에 대한 압력을 받고 순차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언제 시점에서 반등이라는 게 나올까?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반등이 언제 나올까? 어제 날짜로 이러한 우려를 좀 종식시키는 발언들이 좀 나왔고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미국 증시에 대한 호재성에 대해서 좀 나왔습니다. 제롬 파월이라고 하는 이 FED 의장이 비둘기파적 발언을 했는데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에 마감이 성공을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우 산업 같은 경우에도 어제 날짜로 상승에 대한 이 재료로 인해서 올라갔고요. 나스닥 또한도 올라가고 스탠다드 푸어까지도 올라간 상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현재 미국이 '많이 올라간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연봉 차트로 보시게 되면 우리 이거는 좀 보셔야 되는 게 일단은 제가 이렇게 저항선을 좀 그려 볼게요. 이게 22 년도입니다. 22 년도 그리고 여기 부분이 23 년도 그리고 여기가 24 년도죠. 스탠다드 포 500 지수로 봤을 때에도 22 년도에는 큰 폭 하락 사이클이 나왔고 작년도 기준에서 이걸 전부 다 말아 올렸는데 올해 기준에서는 신고가를 갱신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 올해 이게 피크 아웃이냐? 전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많이 올라가서 앞으로 뭐 하락 사이클이 나올 거다라는 거는 회의론자들이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일 뿐이고 이게 내년 25 년도까지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25 년도까지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지금 현재 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바로 뭐가 나왔냐면 달러 절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달러라고 하는 달러가 됐든 간에 아니면 금이 됐든 간에 이게 다 뭡니까 여러분들? 안전자산이죠. 안전자산. 안전자산이다. 근데 어제 제롬 파월이 "금리를 인하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금리를 인하시킬 거야."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될 수도 있을 거야."라는 이 뉘앙스를 좀 풍겼는데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벌써부터 안전자산이 달러 금 가격이 같이 동반 하락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올라가냐? 어떤 게 올라갈 수밖에 없냐면 앞으로 위험 자산이 좀 많이 올라갈 겁니다. 위험 자산. 위험 자산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주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코인이 될 수도 있고 그동안 금리에 대한 고금리로 인해서 올라가지 못했던 부동산 시장 또한도 되려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주식 시장에 대한 활력 얻고 코인 시장 활력, 부동산 시장에 대한 활력도 얻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소비 또한도 올라가게 되고 기업들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도 많이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앞으로 뭐를 이룩할 거냐면 피벗이라고 하는 피벗이라고 하는 경제에 대한 연착륙을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금리만 떨어지게 된다라면 경제는 되려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경제는 성장할 거다. 그래서 앞으로 금리가 떨어지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달러라든지 금에 대한 가격, 안전자산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고 위험자산이라고 하는 주식, 코인, 부동산은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에 대한 소비라든지 투자에 대한 이러한 심리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피벗이라고 하는 경제에 대한 연착륙 그리고 경제에 대한 성장세가 이룩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보는 게 기본적인 경제에 대한 공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제 제롬 파월이 하는 말이 최신 지표와 그 앞선 지표는 우리가 디스인플레이션, 물가 안정 경로로 돌아가고 있음을 어느 정도 시사한다라고 발언을 했고
"인플레이션이 우리의 목표치를 향해 되돌리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뤄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라고 하는 이 오스탄 굴스비라고 있습니다. 오스탄 굴스비 또한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통화정책 당국자들은 금리 인하를 빠르게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금리 인하를 빠르게 준비해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 뭐 스탠다드 푸어 지수가 이 정도 올랐다고 해서 피크 아웃일까? 전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피크 아웃일까? 그리야 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한 뭐 나스닥도 그렇고 다우 산업지수도 보더라도 이게 더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재료가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부터 이 정도 올랐다고 끝나냐? 그전에 주가에 대한 상승 사이클을 본다라면 3년 동안도 상승에 대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때가 QE라고 하는 지금같이 양적 완화가 나왔을 때 3년 동안 상승을 보여주었죠. 그러면 내년 이제 11월 월이면 미국 대선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11월 대선, 그리고 앞으로 금리 인하가 몇 차례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현재 이 정도가 올랐다고 해 가지고 이게 쉽사리 꺾일 것이냐, 그렇게 보지 않고 되려 더 상승에 대한 가도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는 게 전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9월 금리 인하론에 대한 가능성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시티은행에서는 이거를 명확하게 보고 있어요. 명확하게. 시티은행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올 하반기에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예상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연준이 세 차례나 금리를 내리는 건 인플레이션이 목표치까지 하락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경기가 예상만큼 좋지 않아 뒤늦게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현재의 경기 침체에 대한 충격을 견뎌내기 위해서라도 금리 인하를 빠르게 시행할 것이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금리 인하를 빠르게 안 하면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하반기에 금리 인하 덕분에 증권 시장의 상승 여력이 크다. 통화정책 완화에 접근함에 따라 더 많은 변동성을 예상해야 되고 금리 인하 정책 전환은 가격 모멘텀에 유리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다. 쉽게 말해서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이 더 커진다. 하반기에.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티은행에서.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지금 현재 몇 가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미국의 GDP가 요번에 확 꺾였어요. GDP. 미국의 국내 총생산이죠.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는 게 지표가 있는데 이게 원래 3%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3% 정도는 어느 정도냐면 경제가 성장을 잘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경제 성장이 빠르게 잘 커가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요번에 상반기 24년도 거의 한 1 쿼터가 끝날 무렵에 1 쿼터가 끝날 무렵에 이 3%가 몇 프로대까지 꺾여 버리냐면 1%대까지 떨어져 버려요, 이 GDP가. 근데 1%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현재 고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해서 GDP가 만약에 0%대까지 떨어지고 이 0%대에 대한 발표를 총 2번을 하게 된다. 총 2번을 하게 되면 어떠냐면 이게 바로 경기 침체라는 거예요. 경기 침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인제 24년도 1 분기에 지금 현재 GDP는 1%인데 이 GDP가 앞으로 0%대까지 떨군다. 그리고 2번이나 이렇게 0%대를 발표를 한다. 그게 경기 침체라는 거예요, 경기 침체. 근데 "경기 침체 오면은 뭐가 우려가 되는 거야?"라고 하는데 우려가 되죠. 보시게 되면 과거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2019 년도 때 큰 폭으로 급락 사이클 나왔었던 때가 이때죠. 지금 보시게 되면 2019 년도로 넘어가 봅시다. 이때였어요. 2019 년도 이때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겁니다, 이거. 이게 뭐냐면은 이때 당시 코로나 터지고 이게 이제 많은 경제학자들이 "경기 침체가 올 거다. 경기 침체가 빠르게 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올 거다. 그때 이 정도 떨군 거예요. 경기 침체에 대한 대급락이 이때 나온 겁니다. 대급락 사이클. 그래서 이때 서킷도 들어오게 되고 한국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패닉에 이뤘죠, 패닉. 패닉에 이뤘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왜 무섭냐? 이것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계급락 사이클이 나오니까. 이거를 우려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발생을 안 시키려면, 이러한 현상이 안 나타나려면 FED가 지금 현재 고금리 5.5%를 계속해서 유지를 계속했다가는 지금 현재 이러한 과거 사례가 된다. 과거 사례처럼 돼 버린다. 경기 침체의 수렁에 빠진다. 근데 지금 가뜩이나 지지율도 떨어지는데 이거 5.5% 유지했다가 경기 침체 맞아 가지고 급락 사이클이 떴다. 이렇게 돼 버린다. 그럼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그러니까 욕이라는 욕은 더 먹겠죠. 제롬 파월이라든지 FED가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이 필요성에 대한 여러 가지도 대두가 될 예정이고, 근데 이걸 우려감을 이러한 부분들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빠르게 금리 인하를 꺼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의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지금 이러한 부분을 보더라도 우리는 조금 이러한 우려감들이 나오기를 좀 피하고자 FED 이 연방준비제도가 빠르게 금리를 내릴 거다라고 보고, 주식 투자 마을에서는 우리 투자자들한테도 그럴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적극적으로 투자에 임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종목 추천을 드릴 텐데 제가 저번 주에 3개 드렸었죠. DIT,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한동훈 테마 전당대회 7월 23일에 있기 때문에 이것 좀 봐야 된다라고 해 가지고 3가지 드렸는데, 코스닥이 좀 받쳐주고 있지가 않아서 지금 보시게 되면 코스닥이 지금 현재 1분 기준으로 봐도 지금 현재 이게 추세가 쉽사리 들어오지가 않아요. 기관이라든지 외인 투자자들이 들어오지가 않아서 좀 아쉽다. 기관이라든지 플러스 외국인 아니면은 연기금이라고 하는 이러한 주체들이 좀 매수세가 좀 가담이 되면 큰 폭으로 더 올라갔을 텐데 제 가격을 못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여유 대응하라는 거예요. 여유 대응. 여유 대응해라. 아 무슨 주식을 오늘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팔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좀 중기적으로 관점에서 보고 이 회사 가치가 좀 괜찮다라면 못 보더라도 1 분기는 들고 있어야 돼요. 1 분기는 들어라. 그래야지 수익이 어느 정도까지 큰 폭으로 몇십 프로가 나오는 거지. 자리도 좋고,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리가 좋잖아요. 자리 좋다. 왜? 지금처럼 저가가 어딨어요. 지금처럼 저점이 없습니다. 지금 저점 자리에서 자리도 좋은데 시장에 대한 기관 외국인 연기금들에 대한 수급만 받쳐주면, 코스닥 지수가 이 정도까지 올라가면 웬만해서 1분기 정도 들고 있으면 수익률을 30% 이상 아니면 40% 이상 가져갈 텐데 그걸 못 참냐 이거예요. 왜 오늘 하루만 보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아야 된다라는 이 생각밖에 없는지, 그게 좀 답답하다라는 건데 조금 여유 대응해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요번에 추천을 해 드리는 건 글로벌 AI 시장 확대가 따라서 AI 데이터 센터에 뭐가 필요하냐? 냉각 시스템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액침 냉각, 칠러 이 부분이 부각될 예정이다. 차후에 데이터 센터 에너지 수요 급증으로 막대한 열이 발생할 예정인데 이 발열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서버 냉각 시스템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냉각 시스템에는 뭐가 들어가냐? 이 액침 냉각이라고 하는 칠러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간다. 그래서 차세대 열 관리 기술로 열이 발생하는 전자제품, 배터리, 데이터 센터 서버 등 전자기기를 직접 담가서 냉각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열기가 액체로 바로 전달되어 공기나 물을 사용해 식히는 공냉식과 수냉식에 대비해서 냉각 효율이 월등히 좋다. 이 액침 냉각 칠러가.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 지금 열 발생이 너무 많아서 뭐가 환경 오염에도 문제가 되고 반도체에 대한 이런 제품의 빠른 생산에서도 많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애칭 냉각 칠러는 무조건 들어가 줘야 되죠. 그래서 20일 동안에 대한 기준을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일의 기준 보니까 벌써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종목이 외국인이 17억을 매수를 했고 기관 투자자들이 83억을 매수해서 대략 100억 가량이 이 액침 냉각 칠러에 대한 테마에 100억이 매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까지 하방 사이클에 이뤘는데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투자자들은 100억을 매수를 했다라는 종목이라는 거죠. 더 내려가서
지금 보시게 되면 4월 달과 5월 달에는 이게 뭐 뚜렷하게 뭐 두각이 없었어요. 두각을 나타내는 게 없었다. 외국인과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봤을 때에도 지금 수급이 전무했습니다. 근데 요번 7월 달부터 본격적인 매입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매입세가 어마어마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릴 종목 지금 보시게 되면 기관 투자자들이죠. 기관 투자자들이 7월 달부터 어마어마하게 매수하고 있다. 83억 가량을 매수를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증거금률이 100%인 기업들은 부실한 거예요. 근데 증거금률이 40% 입니다. 어느 정도 신용이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이고 PER이라고 하는 주당 순이익도 19.50 밖에 안 되고 PBR이라고 하는 주당 순자산도 1.59로 아직까지 고평가되기에는 좀 이르다. 그래서 이것 또한도 들고 있으면 참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주식 수익률을 측정할 때 3 개월, 그러니까 3 개월 1 분기죠. 6 개월, 9 개월, 1 년, 그러니까 1 분기, 2 분기, 3 분기, 4 분기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그래서 1 분기 들고 2 분기 들고 3 분기, 4 분기까지 들었을 때의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오냐를 가늠을 해 하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 주식 리딩 6 개월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6 개월 리딩 2 분기에 대한 관련인데 앞으로 9, 그러니까 7, 8, 9, 10, 11, 12 앞으로 이 정도 남았는데 저는 좀 욕심이 나요. 좋은 종목을 홀딩을만 하더라도 못해도 수익률 40% 이상이 웃돌 텐데 '이걸 왜 투자를 안 하지?'라는 답답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 개월 리딩이 여러분들 250만 원밖에 안 합니다. 250만 원밖에 안 하는데 250만 원을 6으로 나눠 봐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뭐 헬스 비용이라든지 필라테스 비용보다 이게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투자를 하지만 이건 여러분들이 돈을 넣고 돈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 원한다. 지금 현재 1시 57 분입니다. 아직 시장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들어오시면은 빨리 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주식 투자 마을 들어오셔서 회원가입 눌러 주시고 회원가입을 한 후에 여기 고객 상담실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바로 카톡 리딩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 종목 지금 액침 냉각 칠러 이 종목을 한번 같이 들고 있어 보라는 거예요. 이 냉각 시스템에 대한 칠러 종목을 뭐와 함께 들고 있어라. 이 종목들과 더불어서 들고 있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에 대한 수익률이 나올 거고 만약에 이 종목을 3 개월 정도 거의 한 분기로 따지면 2 분기 정도 들고 있는다. 그러니까 거의 1 분기 정도 가량을 들고 있겠다라고 하더라도 못해도 수익률 40% 이상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가라는 거고 후회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 이 점에 참고하셔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언제든지 저희 사이트 들어오셔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